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화영 라인입니다. 금일이 여러분과 함께 현재 완료 중에서도 가장 실전 활용 가치가 우수한 현재 완료 경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 완료 경험은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되는 원어민 혹은 각종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꼭 꼼꼼하게 마스터해 보시고요. 자,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라이언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원어민에게 혹은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원어민에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혹시 김치 아세요? 자, 한번 영어로 해보십시오. 아마도 Do you know 김치를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질문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Have you ever heard of 김치? 자, 한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heard of 김치? 자, 바로 이 표현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현재 완료의 경험의 대표적인 의문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통 do you know를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 do you know 다음에 한 단어의 명사가 올 때는 보통 어떠한 사람을 아는지 혹은 그 사람의 직책을 아는지 혹은 어떠한 한 가지 것을 늘 알고 있는지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대표적인 do you know의 표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라이언 아세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know Ryan? 혹시 그 새로운 매니저 아세요? 그럼 영어로 do you know the new manager? 그 다음 라이언 연락처 아세요? 즉 라이언의 연락처를 늘 알고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know Ryan's phone number? 바로 이런 경우 때 사용되는 게 Do you know 다음에 한 단어의 개념들이 오는 경우. 즉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어민에게 바로 Do you know 불고기라고 부르면 불고기가 우리나라의 음식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왜 불고기 씨를 나에게 묻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예요.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 저는 분명히 Do you know 김치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어민과 같이 음식을 먹는 상황 속에서 Do you know 김치라고 해도 상대방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음식과 관련된 프로, 대표적으로 바로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그러한 음식 관련된 프로 속에서 여러분이 Do you know 김치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것이 음식이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Do you know 김치라고 물으셔도 됩니다. 즉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을 복습하기 전에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원리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느낌. 단 과거는 포함하지 않고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는 문법이 바로 현재 완료. 그 다음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맞습니다. have, has 플러스 과거 분사. 쉽게 PP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시제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죠. 자, 맨 위에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t rained yesterday and it's raining now. 자, 그러면 어제는 비가 내렸고 그리고 현재도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자, 하지만 위의 문장은 무언가 반복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지만 모든 포인트는 현재의 포인트를 맞추는 현재 완료 진행이 이래서 탄생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 It has been raining. 자, 비격식의 표현에 회화나 영작을 하실 때는 it has를 줄여서 it's been raining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단, 두 번째 문장의 단점은 전부터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왔는지 혹은 언제부터 시작된 비인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쓰는 카드로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for하고 since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t has been raining for 2 days. 여기서 for는 보통 얼마 동안의 기간의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했죠. 즉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틀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여기서 since는 전에 시작된 시작점의 포인트. 즉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비지? 바로 어제부터. 그 표현이 바로 since yesterday라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이요. 현재 완료의 해석인데 라이언이 첫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have, has 플러스 BP는 세 가지 해석법을 지닌다고 했어요. 물론 가리키시는 선생님의 시각에 따라서 네 가지로도 확대가 되지만 라이언은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라이언이 이러한 현재 완료의 세 가지 용법은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자,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든 포인트는 현재에 맞추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즉,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나의 취미가 현재 나에게 경력이 될 수 있고, 또 어제부터 내렸던 비가 현재까지 내릴 수도 있고요. 즉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구분시켜주는 용법의 이름이 바로 앞에 보는 세 가지 용법이라는 거. 자, 그 중에서도 우선 여러분이 가장 높은 활용도로 보이는 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로 쓰는 이유는 경험은 우리가 과거에서 했던 게 현재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릴 적에 배웠던 취미가 현재 나에게 경력이 되듯이.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Busan? 그럼 지금까지 혹시 부산에 가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관련된 B는 이제 바로 뒤에서 집중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walked with Ryan.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라이언이랑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현재 완료의 경험은 금일 라이언과 함께 영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후에 두 가지의 도입부만큼은 많이 입으로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 Have you ever PP? 자, 한번 더. Have you ever PP? 자, 이렇게 물으면은 지금까지 뭐를 해본 경험은 있나요? 지금까지 뭐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라는 표현이 탄생이 돼요. 자,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라이언하고 영어 공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studied English with Ryan? 자, 그 다음 혹시 지금까지 아이폰 사용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used iPhone? 혹시 지금까지 라이언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worked with Ryan? 그렇죠. 바로 뒷부분이 연결되도록. 그 다음 밑에 표현은 한번 따라 볼게요. I've never. 자, 이렇게 같이 손을 연습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아마 오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바로 해볼까? 저는 지금까지 아이폰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never used iPhone. 저는 지금까지 서울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never lived in Seoul. 저는 라이언하고 지금까지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영어로 I've never worked with Ryan. 바로 이 도입부가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표현일 거예요. 단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유도 없이 패턴식 영어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언은 디테일한 설명을 같이 또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진해 보도록 할까? 자, 현재 완료의 또 다른 해석 중에 바로 현재 완료의 계속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이 두 가지의 측면은 이 앞 영상에서 저희 같이 진행을 했죠. 혹시라도 이번 영상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후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예문 볼까요? I've been sick since last Sunday. 자, 그러면 since는 시작점이라고 했죠. 언제부터 아픈 거죠? 지난주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아파. 하지만 포인트는 항상 현재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다음 문장이에요. I've been working with Ryan since I started this project.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라이언과 현재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즉 포인트는 항상 현재에 맞춘다는 거. 자, 다음으로 현재 완료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해석, 바로 완료와 결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이 되는 입문자와 기초자 버전에서는 이 부분은 깊숙이 다루지 않을게요. 이후에 제작이 될 초중급자 버전의 현재 완료에서 아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just sent my resume. 자, 그럼 여러분은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죠? 제 이력서를 지금 막 보냈습니다. 자,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보통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완료도 우리나라 말 속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력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럼 상대방이 받으시는 분이 그 이력서를 빨리 읽어줘야 되죠.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수신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기요, 제가 이력서 보냈거든요. 근데 왜 안 읽어요? 빨리 읽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기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근데 제가 이력서 지금 막 보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죠?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바로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위의 문장을 해석하실 때 저는 지금 막 보냈어요. 때로는 저는 이미 보냈습니다 라는 해석만 생각하시는데 현재 완료는 항상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나 여러 뉘앙스를 내포한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둬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전에 일찍 출근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니 자네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나랑 같이 아침 먹겠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아침부터 회장님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면 조금 속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제가 왜 회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죠? 자, 이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아침을 안 드셨어요. 근데 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막 아침을 먹었는데, 혹은, 제가 이미 아침을 먹고 왔어요. 자, 그럼 영어로 I've already had breakfast. 그럼 이 사람의 심리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회장님이랑 같이 먹기 조금 불편한데 다음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바로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를 느끼는 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밑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just sent the file. 자, 단순 과거죠. 지금 막 파일 보냈어. 항상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현재에 포커스죠. 즉 현재에 지금 별로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그냥 나는 이 파일만 보내면 끝이죠. 그럼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원어민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진짜 그 파일 보냈다? 그럼 별로 지금 내가 그 파일을 당장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당장 확인해 주길 바라는 심리도 없을 때는 그냥 단순 과거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I just sent the file. 바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 점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현재 완료 경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험이라는 측면은 라이언이 여러분께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경험한 다양한 것들이 현재의 나에게 여러 상황을 미치기 때문에 즉 현재 완료는 경험이라는 말과 궁합이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현재 완료의 기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have as plus pp. 네, 하지만 여러분이 회화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갑작스럽게 독해로 만났을 때 단순하게 have as plus pp만 보고 세 가지 해석 중에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각각의 용법들마다 독특한 부사들이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부사들이 들어가는 위치는 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어디냐면 have, has와 과거 분사가 오는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 대표적인 게 바로 I have never, 그 다음 have you ever, 그 다음 I have often, pp. 이런 구조로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완료 경험에서 have, has와 과거 분사 사이에 오는 부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표적인 표현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일 거예요. 자, 볼까요? ever. ever은 보통 의문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have you ever, 그 다음 never은 바로 현재 완료 경험의 부정문에 써요. I've never. 자, 그 다음 once는 라이언이 이제 별표를 쳐뒀죠. once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독특하게 have, has와 과거 분사 사이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 마지막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해석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별표를 쳐뒀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often, 그 다음 sometimes.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점은 보통 현재 완료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자주 사용되는 메인급의 부사만을 연습해요. ever, never, just, already.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부사들은 다 현재 완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잘 기억해둬요. 자, 여기서 현재 완료의 부정문의 축약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의 버전이 존재하는데 have 뒤에 not을 붙일 때는 바로 축약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I haven't. 하지만 뒤에 과거 분사가 붙을 때는 트 발음을 조금 약하게 하고 I haven't. I haven't seen. I haven't finished. 바로 이렇게요. 그 다음 밑에 표현은 I've never. 바로 축약 부분이 앞에서 들어가게 되죠. 현재 완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용법과 해석을 지닌다고 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I've never를 듣게 된다면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경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단 기억하실 점은 무조건 현재 완료 경험에서 not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표현을 해서 바로 never를 사용한다는 걸.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한 번에 여러분이 딱 경험이다 라고 캐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영어가 도와주는 측면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 경험에서 문장 끝부분에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 so far, once. 근데 이제 once의 별표를 쳐둔 이유가 있죠. once가 사이에 올 때는 한때라는 의미지만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사용되는 경험에서는 횟수의 느낌처럼 한 번. 그 다음 두 번은
twice. 그 다음 세 번부터는 동일한 원리로 반복이 돼요.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many times. 지금 썸네일이 이제 보이시나요? 이전에 라이언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해 뒀습니다. 근데 그때 라이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배우시는 부분은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현재 완료를 배우실 때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걸로요. 바로 영어는 이렇게 반복되는 원리를 계속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후에 썸네일 보시고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 들어간 걸로 한번 참고해 봐야죠. 자, 같이 읽어볼까? I've walked with Ryan once.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까지 라이언과 한 번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ve never met him before. 저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부정문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I have seen this movie many times.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seen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좀 극장에서 보는 느낌. 그 다음 이제 집에서 보는 영화는 watch로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점은 뒤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아까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현재 완료에서 once를 주의하라고 했죠. 근데 솔직히 이야기드리면 현재 완료의 경험에서 once는 주로 문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once가 많이 사용이 돼요. 하지만 사이에 들어가는 once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저는 라이언과 한 번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 I've walked with Ryan once. 근데 이제 밑에 문장. 저는 한때 라이언과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어로 I've once walked with Ryan. 그럼 지금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once는 한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초중급 레벨의 분들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once를 꼭 실전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에서 부사가 지니는 중요성은 굉장히 커요. 보통 일반 문장에서 부사는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니죠. 하지만 현재 완료에서는 세 가지 해석을 조금 더 뚜렷하게 전달해주는 능력을 지니는 게 바로 현재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부사예요. 자, 위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in Seoul.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저는 쭉 서울에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 즉,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현재 완료였고요. 근데 이제 밑에 문장. I have lived in Seoul before. 자, 여기서 before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before이 붙었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의 경험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전에 서울에 살아봤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전진해요. 자, 위에 문장 같이 읽어볼까? Have you lived in Seoul? 자, 여러분이 직접 번역해 보시면, 그렇죠, good. 쭉 서울에 사셨나요? 쭉 서울에 살고 있으신 건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밑에 문장, have you ever? 근데 여기서 이제 ever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건 경험이다. 그렇죠, good. Have you ever lived in Seoul before? 자, 여기는 ever이 나왔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before는 솔직히 빼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before이 들어가면은 혹시 이제까지 전에 서울에 살아보신 적은 있나요? 경험은 있나요? 라는 뜻으로 조금 더 의미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해지죠. 자,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어도 저는 아직은 현재 완료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완료는 모든 시제의 정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표현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줘요. 자, 한번 따라볼까? I've never. 자, 한번 더 영어로 I've never. 그 다음 pp라는 부분을 연결하게.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탄생이 돼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I've never used the iPhone. 자, 그럼 뜻은 저는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seen this movie. 저는 지금까지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 근데 만약에 전에라는 표현을 넣고 싶으시면 I've never seen this movie before. 이렇게 부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단 앞에 도입부에서 이미 I've never이 됐기 때문에 이 표현은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라고 상대방도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worked under Mr. Ryan. 자, work under. 바로 누구 밑에서 일을 해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까지 미스터 라이언 씨 밑에서는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been in love.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사랑에 빠져본 적은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런 완료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해됐다면 경험의 표현에서 I've never 이 표현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레벨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라이언이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많은 어휘력을 늘리기보다는 자주 사용되는 도입부에 핵심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되는 도입부에 바로바로 즉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휘력을 늘리는 게 좋아요. 즉, 저는 지금까지 뭐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never pp. 자, 그럼 이제 앞에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주로 비논리적으로 생각하다, 앞뒤가 안 맞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말이 앞에 있어야 이 뒤에 있는 사람을 끌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의 위치를 반대로 생각했다. 즉, 비논리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그래서 비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바로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비논리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지금까지 앞뒤를 바꿔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자, 무언가 앞에 도입부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영어로 I've never. 그 다음 이 어휘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put의 과거형은 put. 그 다음 과거분사도 put. 혹시라도 과거분사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오늘 라이언 영상에 나왔던 과거분사만이라도 내가 다 마스터해야지. 그렇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금방 정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 I've never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한번 더 영어로 I've never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그래서 즉 내가 도입부가 많이 강해지고 그 다음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이 다양한 어휘를 가르쳐주겠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전진해 볼게요. 이번엔 의문문 버전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 Have you ever? 그러면 지금까지 뭐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Have you ever seen this before? 자,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seen this before? 전에 이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뜻. 자, 그 다음 문장 Have you ever worked from home?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등장했죠. Work from home. 바로 재택근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문장 Have you ever worked under Mr. Ryan? 자, 아까 문장의 쪽은 의문문 버전의 복습이죠. 지금까지 라이언 씨 밑에서 일해본 적은 있습니까? 경험은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Have you ever used iPhone? 가장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죠. 지금까지 뭐를 사용해 본 적은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도입부, 즉 I've never, have you ever 여기까지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라이언을 따라서 잘 왔다면 이제 경험에서 큰 산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할 표현이 지금부터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앞에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Have you ever gone to America? 자,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실까요? 자, 아마 보자마자 앞에서 한 거랑 되게 비슷하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적은 있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한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그 다음 I've never gone to America. 그럼 지금 또 해석을 하시면 방금 전까지 I've never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아마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 역시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I've never been to America. 바로 이 표현으로요. 자, 첫 번째 관점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라이언이 이야기하지만 영어는 기본기가 탄탄한 게 중요합니다. 기본이 탄탄하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법이나 어려운 표현도 여러분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언가 쭉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했죠. 하지만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춘다? 현재에 맞춘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과 내가 마주보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Have you ever gone? 자, 그럼 상대방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gone의 개념을 쓴다는 얘기는 현재 관점에서 이 사람은 떠나고 내 눈앞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눈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Have you ever gone이라고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즉 이 표현은 주어가 3자의 개념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 같이 볼게요. He has gone to America. 여러분이 상대방과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어머 걔는 어디 갔니? 걔 미국으로 떠나고 지금 미국에 있는데 즉
그 사람이 he has gone. 그럼 떠났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관점에는 여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밑에 문장은 어떤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냐면 He went to America and he is not here. 이 문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연결한 거. 즉 상대방과 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는 Have you ever gone to 장소? 그 다음 I've never gone to 장소라는 표현이 그래서 탄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현재 완료는 현재 상태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 이 점만 잘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내가 7시까지 거기로 갈게. 자, 이 문장 직접 여러분이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아마 라이언 영상 중에 will과 관련된 영상을 보셨으면 내가 개라는 말에서 바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영작하셨을 것 같아요. 회화로 이야기하실 때도 I'll go there by 7. 자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I'll be there by 7.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7시에 거기에 있겠다라는 말이 즉 7시에 거기에 가겠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번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7시에 여기에 오실 겁니다. 아마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 조동사 will 편을 보신 분은 맨 뒤에 끝나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격식체로 사용되는 will의 뉘앙스죠. 자 그럼 will을 사용해서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My boss will come here at 7. 하지만 비즈니스 영어나 조금 더 격식체 있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My boss will be here at 7. 즉, 이 말은 저희 사장님은 7시에 여기에 계실 겁니다. 즉, 온다는 얘기는 7시에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여러분이 가다와 오다라는 말을 비동사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센스 있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보통 AM, PM의 개념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AM, PM은 보통 격식 영어나 아니면 비즈니스 이메일 영작 같은 데 많이 사용돼요. 회화로 이야기하실 때는 아침 7시는 at 7 in the morning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경험에서 주의할 표현인데 아까처럼 이야기 드렸듯이 만약에 have you ever gone 이라고 표현하면은 상대방과 지금 내가 눈앞에 마주보고 현재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러면 상대방이 지금 떠나고 없어야 되는데 문법적인 오류가 생기고 그 다음 원어민들은 어디에 가거나 이렇게 오다라는 말을 비동사를 활용해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저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저는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 I have been to 장소. 한번 따라 보시면 I have been to 장소. 네,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He has been in Korea for 2 years. 지금 보시면 이제 been 다음에 in을 쓰고 장소를 적었죠. 물론 in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문장에 전치사 to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건 기억해둬요. 즉 어디에 라는 느낌의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거. I've been to 장소. 이 표현으로요. 자, 그 다음 상대방에게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니? 그 다음 때로는 격식체로 혹시 어디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문법적인 오류도 지키면서 자주 사용되는 비동사의 표현을 활용해서 바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Have you ever been to? 한번 따라 보시면 Have you ever been to? 그 다음 여러분이 넣고 싶은 장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앞에 라이언이 설명했던 두 가지의 관점이 저래서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해가 됐다면 자꾸 여러분이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I've been to 장소. 그 다음 혹시 어느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럼 밑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has gone. 이 개념은 주어가 3인칭의 개념일 때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볼까? My boss has gone to the Big Apple on business. 참고로 뉴욕은 원어민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때 The Big Apple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뉴욕이라는 단어보다 The Big Apple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라이언 현재 진행형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은 현재 뉴욕으로 출장차 떠나셨고 그 다음 현재 어디에 계시다? 뉴욕에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번 예문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장이 긴 것도 있어서 라이언이 옆으로 살짝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이랑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지금 끝까지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라이언이 화면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화면에서 여러분들 문장을 좀 길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 앞에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조금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글씨가 나올 때, 한글이 나올 때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그 다음 이야기해 본 다음에 설명을 같이 들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인사동 가본 적 있으세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자, 그 다음 문장. 지금까지 인사동에 몇 번 가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자, 한 번 더 영어로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자, 지금은 천천히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이 문장은 여러분이 암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위의 문장은 그냥 인사동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근데 만약에 그럼 지금까지 인사동에는 몇 번 가보셨나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바로 앞에다 의문사 How many times를 붙여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연결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직은 몇 번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changed jobs? 자, 참고로 뒷부분은 changed jobs라는 부분을 changed your job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유격은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아마 영작을 하시면 앞에 지금 you가 있죠. 근데 뒷부분에다 you를 한 번 더 쓰시면은 영작으로 할 때는 좀 겹치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미국에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자, 저는 여러분이 이 문장을 꼭 맞췄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My father has never been to America. 근데 이 문장을 왜 라이언이 여러분이 꼭 맞췄으면 했냐면 보통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면 주어가 I나 아니면 you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Are you, do you. 그렇죠. 하지만 주어가 3인칭일 때 현재 완료에서는 hav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has로 바꾼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럼 앞에 도입부 바로 시작할까요? Have you ever loved someone?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loved someone? 자, 바로 또 연결할게요. 전에 혹시 라이언 선생님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도입부 어떻게 한다? Have you ever taken Ryan's class before? 자, 전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before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라는 말은 뭐 대학교 수업까지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take a class. take라는 뜻의 수업을 듣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listen to the class의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listen to라는 말은 좀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여러분이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하지만 take 다음에 수업을 쓸 때는 현장 수업을 참여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전진해 볼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부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해외에서 제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만든 건데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지내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그러면 부산에 실제로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황당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 살 때 부산은 대부분 한 번씩은 꼭 가보니까. 자, 앞에 도입부 같이 볼게요. It could sound strange. 해보십니다. It could sound strange. 자, 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한글에 수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 could는 약간 조금 불확실한 느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영어로 It could sound strange. 하지만 But I've never been to Busan.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이 계속 복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에 부분에 나왔던 it could sound strange. 이 부분은 꼭 잘 마스터해 두시고요. 자, 또 전진이에요. 저는 전에 YBM에서 라이언과 영어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라이언 화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I've studied English with Ryan at YBM before.
참고로 YBM 앞에는 in을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t을 적을 때는 두 가지 중에 예를 들어 YBM 말고 다른 곳에서 두 가지 중에 어디서 공부했니 할 때는 콕 집는 느낌의 at이 조금 더 어울리고 그냥 제가 YBM 안에서 공부했다는 느낌이 잡히면 그냥 in을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전치사를 모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저는 승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완료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나온 예문은 2부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기존의 영상을 보신 분들을 조금 복습하는 용도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ve studied English. 언제부터? Since I got a promotion. 자, 승진하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지금 버전이 기억하긴 제일 좋을 거예요. Get a promotion. 승진을 얻다라는 뜻으로요. get이 가진 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무언가를 얻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볼까? I've studied English since I got a promotion.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거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포인트가 잡히셔야 되는데 전부터 쭉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정답 볼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I got married. 참고로 라이언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다라는 말의 여러 가지 버전을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결혼하다라는 말의 동사는 get married. 상태 변화 동사를 활용했어요. 자, 준비됐나요? 친구들끼리 편하게 말할 때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 기집애 언제 결혼할 거야? 거야. 자, 그럼 영어로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바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내가 서울에 산다고 말했던 적이 있나? 자, 이 문장은 라이언이 바로 정답을 띄워줄 텐데 이 표현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Have I ever told you? 자, 한 번 더. Have I ever told you? 즉,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즉 현재 포커스 마시라고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나? 라는 표현으로요. 그 다음 이제 뒤에서 사용된 대절은 긴 명사절 대절로 라이언과 또 메인급으로 배울 문법이 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 내가 지금까지 혹시 내가 서울에 산다고 너한테 말했던 적이 있니? 그럼 영어로 Have I ever told you I live in Seoul? 자, 그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애인이 있는 분들은 이 표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나? 자, 그럼 영어로 Have I ever told you I love you? 자, 결혼을 하셨으면 이야기를 했겠죠. 자, 예문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솔로이신 분 중에 그 구독 탈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울에 와본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은 정답을 바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라이언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Seoul. 자, 우선 앞부분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first. 최상급과 관련된 표현은 주로 관사 더를 사용하는 것을 되게 선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한정사 나열의 법칙에 의해서 더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time 뒤에는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어요. 바로 This is the first time when I've been to Seoul. 근데 time 뒤에 사용되는 관계부사 when은 대부분 실전 영어에서 전부 다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만약에 문장을 그냥 보시면 마치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도 없이 그냥 연결된 것 같죠. 하지만 연결의 원리는 숨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시간 뒤에 여러 문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왜 time 뒤에 현재 완료의 경험을 붙인 거냐면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이번이 제가 무언가를 해보는 첫 경험이에요 라는 뉘앙스일 때 바로 이 현재 완료의 경험을 붙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험적인 측면이 아닐 때는 꼭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즉 시간의 개념 뒤에 무조건 현재 완료의 경험이 붙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예문을 볼게요. 그게 나의 처음이었어. 잘 봐요. That was the first time I had been to Seoul. 자, 이 문장은 과거 완료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과거 완료는 라이언이 초중급 버전의 현재 완료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Don't get nervous.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자, 밑에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This is the first time I'm having an interview in English. 바로 이렇게 진행형이 들어가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의 개념 뒤에 전치사를 생략하고 동명사가 오는 구조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I have a hard time, ing.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뭐뭐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돼요. 바로 ing 앞에는 전치사 with나 on을 생략하고 쓰고요. 그 다음 만약에 It will be the first time with Ryan in the Big Apple. 자, 지금 이 문장 표현처럼 시간의 개념 뒤에 전사 플러스 명사를 연결해서도 계속 문장력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온 문장을 여러분이 보통 패턴식 용어로 많이 암기하시는데 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상황 때 어울린다는 뜻이냐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경험을 지금 해보는 게 처음입니다 라는 표현이 This is the first time 그 다음 I've pp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속의 문장에 사용이 될 때는 여러 문법들과 공존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시간 뒤에 사용되는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느낌의 할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때로는 원한다면 부사적인 용법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패턴식 용어로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 이런 뉘앙스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으로요. 나중에 라이언이 시간의 개념 뒤에 사용되는 여러 문법들을 같이 한번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건 뭐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완료의 경험을 같이 배우시니까 조금 더 다양한 시각 속에서 또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먼 길 잘 오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I have gone through many things in the office.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잘못됐을까요? 자, 아마 대부분 라이언과 앞에서 I have gone, have you ever gone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 문장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통 go라는 단어를 무조건 가다라는 뜻으로만 기억하는데 아까처럼 가다라는 뜻의 go의 개념이 I've never gone, have you ever gone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나오는 go through라는 표현은 동사구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어려움을 되게 경험해 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문장을 한번 해석하면은 I have gone through many things in the office. 그럼 항상 현재 완료는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죠. 이 사무실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지. 그리고 현재도 이 사람은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점은 무조건 I have gone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I have gone to 장소. Have you ever gone to 장소가 사용이 안 되는 거지 고가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이렇게 현재 완료에도 넣을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앞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럼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거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 I have gone through ups and downs in my life. 물론 읽으실 때는 I've gone through 이렇게 축약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ups and downs. 바로 상승하는 곳이 있으면 또 인생에서 조금 힘든 다운되는 구간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제부터 I have gone 그 다음에 to 장소나 in 장소가 오는지 아니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I have gone through하고 다른 표현의 go로 사용이 되는지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한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나도 네가 끔찍한 상황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 즉 끔찍하다라는 상황은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I know you have gone through a terrible situation. 자, 그럼 지금 이 문장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I've never gone to 장소, 그 다음 have you ever gone to 장소 이때는 gone의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주어가 대절하는 you로 잡혔죠. 하지만 뒷부분이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금까지 힘든 일을 겪어왔다라는 뜻의 have gone through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I have gone, you've gone 이 표현은 무조건 안 되는구나 라고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조금 어려웠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재 완료의 경험을 같이 꼼꼼하게 살펴봤죠. 이 부분은 워낙 실전 활용 가치가 되게 우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언도 여러분에게 더 꼼꼼하게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물론 중간중간 라인이 조금 초중급자분들이 보셔도 이런 부분은 내가 그동안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틀에서 이 경험을 이해하시고 꼭 잊지 말은 표현은 뭐다? I've never. Have you ever? 그렇죠. 이 표현에 관련된 내용은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 인사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라이언이 좀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형 라이언입니다. 자, 금일은 기초영어과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어의 어순, SV 울라블라 쌍W와 그리고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의 표현을 배웠죠. 금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조금 더 확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SV 울라블라 쌍W를 활용해서 기본 한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자, 어순 보시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영어로 I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영어로 된다. I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잘하셨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do you라는 표현을 배웠죠. do you라고 묻는 문장은 자그마치 90% 확률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평소에 주로 혹은 일반적으로. 그럼 앞에 있는 문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평소에 주로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세요? 자, 한 번 더요. 평소에 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시나요? 자, 그럼 어순에 넣어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된다? Do you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한 번 더 천천히. Do you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그렇죠. 이렇게 do you로 시작하면서 끝을 묻는 의문문의 구조였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책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보는 문구는 당신은 평소에 아침에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시나요? 이렇게 당신은 이란 표현으로 보통 영작이나 회화를 많이 연습하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안 쓰죠. 영어에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공부하실 때는 당신은 혹은 나는, 너는, 우리는 이런 표현의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생략하고 말합니다. 즉 연습하실 때 평소에 사무실에서 매일 이렇게 커피를 드세요? 혹은 친구한테 말할 때는 평소에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 마셔? 자, 지금도 당신과 너라는 개념을 빼고 말하죠. 즉 여러분이 평상시 때 연습하실 때는 항상 꼭 기억하실 거는 나는, 너는, 우리는 혹은 당신은 이런 개념들은 한글에서 많이 생략되기 때문에 꼭 항상 느낌으로 잘 캐치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do you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우리나라 말에서 존댓말과 반말이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 평소에 커피 마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자,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근데 고객분에게 저희 고객님 평소에 커피는 드시나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 Do you drink coffee? 그렇죠. 대신에 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형, 그럼 실전에서 이렇게 do you로 시작하는 말이 존댓말의 개념처럼 들리는지 아니면 반말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즉, 이거를 구분하는 건 앞뒤의 상황과 뉘앙스 그리고 톤의 조절을 하면서 이게 편하게 말하는 말투구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격식 있게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거. 그래서 do you는 이 두 가지 맥락을 지닌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do you의 개념이 조금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줬지만 do you의 개념이 마스터가 됐다면 영어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다고 했죠. 와, 이제 do you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확실히 알았구나. 그러면 앞에다가 의문사를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앞에 어순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do you 이렇게 평소에 뭐뭐 하니 라는 말이 마스터가 됐으면 영어는 앞에다가 의문사를 붙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자주 라는 의문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실까요? How often. 한번 따라 보시면 How often. 자, 그럼 문장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어떨까? How often do you drink coffee in the office? 그렇죠. 즉 우리가 아까 말했던 do you drink coffee in the office? 이 말에 앞에다가 의문사의 개념만 보너스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 평소에 사무실에서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How often do you drink coffee in the office? 그렇죠. 자, 그럼 금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예를 들어 저는 하루에 2번 운동을 합니다. 혹은 저는 한 달에 5번 정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해요. 즉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몇 번을 합니다 라는 표현을 같이 재미있게 배워볼게요. 자, 오늘 표현을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선 여러분도 같이 라이언과 리듬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한 번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once, 그 다음 2번은 twice, 세 번부터는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영어는 반복이 돼요. 3 times, 4번은 4 times, 5번은 5 times, 당연히 6번은 6 times, 그 다음 그 이상의 시간들은 many times.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한 번하고 2번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라이언을 따라 해볼게요. 자, once, twice, 3 times, 4 times, 5 times, many times. 자, 한 번 더요. 한 번, 2번, 3번. 이런 방식으로요. 자, 한번 해볼까? once, twice,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many times.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하루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루는 a day. 한번 따라보십니다. a day. one day라고 하지 마시고 one의 개념은 무언가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하나를 나타낼 때가 약간 one의 개념을 쓰는 거고 보통 원어민들은 하루라고 표현할 때는 a day.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한 번이 영어로 보였죠? once. 그럼 이제 하루에 한 번은 once a day. 한번 따라보십니다. once a day. 그 다음 똑같은 표현으로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하루에 2번은 아까 2번이 뭐였죠? twice a day. 자, 한 번 더 영어로 twice a day. 그 다음 하루에 3번은 3 times a day. 자, 스피드 붙여볼까요? 하루에 4번은 4 times a day. 자, 이렇게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 일주일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 week. 해보십니다. a week. 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영어로 once a week. 일주일에 2번 twice a week. 일주일에 3번 3 times a week. 그렇죠. 조금 리듬감이 생기시죠. 한 달은 영어로 a month. 자, 그럼 한 달에 한 번 영어로 once a month. 한 달에 2번 twice a month. 한 달에 7번 자, 그럼 영어로 7 times a month.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 year. 해보십니다. a year. 자, 그럼 3번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 1년에 한 번, 영어로 once a year. 1년에 2번, twice a year. 1년에 3번, 3 times a year.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리듬감을 가지고 조금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깜짝 퀴즈를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에 4번. 자, 일주일에 4번. 자, 그럼 영어로 4 times a week. 한 번 더 영어로 4 times a week. 자, 그 다음 또 하나요. 1년에 5번. 1년에 5번. 자, 그럼 영어로 5 times a year. 자, 그래서 조금 리듬감 가지시죠. 조금 더 몸을 풀 때 어떻게 조금 이렇게 스피드를 붙이시자면 약간 리듬을 타면서 자, once, twice, 3 times, 4 times, 5 times. 아마 이렇게 자주 연습하시면 그래도 입에 착착 많이 도움이 붙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분을 SV 울라블라에 포함시켜서 문장을 조금 더 길고 다양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하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지금 저와 눈이 마주치신 분? 어머, 저요? 예, 본인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운동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했죠? work out. 한번 들어보시면 work out.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럼 영어로 I work out. 한번 해보시면 I work out.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요. 저는 하루에 2번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ork out twice a day. 자, 한 번 더 천천히. I work out twice a day. 자, 그럼 저는 하루에 3번 운동을 합니다. 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자, 그럼 영어로 I work out 3 times a day. 자, 이렇게. 그럼 지금 만들었던 기본 문장을 이제 의문문의 버전으로 한번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평소에 하루에 2번 운동하니? 평소에 하루에 2번 운동하니? 자, 평소가 나왔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된다? Do you work out twice a day? 자,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work out twice a day? 자, 그 다음 또 확장. 하루에 3번 운동을 하니? 자, 그럼 영어로 Do you work out 3 times a day?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work out 3 times a day? 자, 그럼 여기서 의문사를 보너스로 붙여볼게요. 왜 하루에 3번이나 운동을 해? 왜 하루에 이렇게 늘 항상 3번을 운동을 해? 자, 그럼 영어로 Why do you work out 3 times a day? 한 번 더 영어로 Why do you work out 3 times a day? 자, 이렇게 조금 더 문장이 확장이 되죠. 자, 그럼 어휘력을 추가해서 조금 더 문장을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누구누구와 데이트를 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have a date with. 한번 따라보시면 다 have a date with. 물론 데이트를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원어민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애인과 데이트를 하다라고 할 때는 have a date with. 바로 명사성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남자친구랑 신촌에서 늘 데이트를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저는 남자친구랑 신촌에서 늘 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영어로 된다. I have a date with my boyfriend in 신촌. 자,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a date with my boyfriend in 신촌.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저는 한 달에 5번 남자친구와 신촌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저는 한 달에 5번 남자친구와 신촌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자, 앞부분은 고정이 돼 있겠죠. 아까 배웠던 표현이. 자, 그럼 같이 해볼까? 영어로 된다. I have a date with my boyfriend. 어디서? in 신촌. 언제? 한 달에 5번. 그럼 영어로 5 times a month. 자, 붙여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영어로 된다. I have a date with my boyfriend in 신촌 5 times a month. 자, 그럼 이제 바로 의문문으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평소에 남자친구랑 신촌에서 한 달에 5번 데이트를 하니? 자, 한 번 더 천천히요. 평소에 남자친구랑 신촌에서 5번, 한 달에 5번을 데이트하니? 자, 그럼 영어로 Do you have a date with your boyfriend in 신촌 5 times a month? 자, 한번 스피드 조금 붙여볼까요? 영어로 된다. Do you have a date with your boyfriend in 신촌 5 times a month? 그렇죠. 이렇게 문장이 조금 길어질 때는 살짝 하는 연음을 사용하면서 문장을 조금씩 이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 여러분이 이렇게 몇 번 하다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바로 누구냐면 go라는 동사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저는 1년에 4번 정도 해외에 나갑니다. 혹은 저는 부모님이 부산에 살고 있으셔서 1년에 7번 정도 KTX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느 장소에 뭐 하기 위해서 몇 번을 가다라는 표현일 때 오늘 배운 표현이 정말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라이언 영상 중에 go to 장소라는 표현의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과 함께 오늘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예문 만들어 볼까요? 저는 늘 부산에 갑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부산. 그럼 문장을 확장해 볼게요. 저는 1년에 7번 부산에 갑니다. 자, 1년에 7번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7 times a year. 자, 한 번 더 영어로 7 times a year. 자, 그럼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1년에 7번 정도 늘 부산에 갑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부산 7 times a year. 자, 근데 여기다 문장에 살을 조금 더 붙여볼게요. 저는 1년에 7번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부산에 갑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부산 7 times a year. 그 다음 동사 한 번 더 붙이는 느낌으로 to meet my parents. 자, 이렇게 바로 문장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된다? I go to 부산 7 times a year to meet my parents.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렇게 몇 번을 나타내다 라는 표현에 하루, a day, 일주일, a week. 그 다음 한 달, a month. 그 다음 1년은 영어로 a year. 바로 이 앞에다가 오늘 배웠던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붙여서 우리가 늘 사용하던 문장에 추가적으로 연결하면 바로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요. 그래서 아까 리듬감 있게 연습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many times. 그렇죠. 이렇게 조금 항상 연습을 해두시고요. 자, 금일 배웠던 이렇게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몇 번을 하다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장에다가 이렇게 살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SV 울라블라 쌍W를 조금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기초영어 과외 코너를 공부하실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실전 영문법 코너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금일 영상을 본 후에도 뒤에 이어지는 실전 영문법 코너에 do, does, did도 한번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항상 마지막 이야기 드리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